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가격 상승, 이제는 파이만의 호재가 나와야 갑니다.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굉장히 뭔가 좀 중요해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선택의 갈림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해졌어요.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 좋겠고, 일단 코인에 대한 소식들 한번 내용들 좀 보도록 할 건데,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주말 표결 가능성 낮다라고 돼 있죠.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준 튜는 상원이 이번 주말 표결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을 했다. 미국 의회가 건강보험 보조금을 둘러싼 이견으로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는 10월 1일부로 셧다운에 돌입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뭔가 주말 표결 가능성은 낮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미국 노동통계국 9월 고용 데이터 발표 준비 마쳤을 수도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노동통계국은 정부 셧다운 기간 데이터 발표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었는데 10월 3일에 미국 9월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 해가지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죠? 10월 3일. 그래서 과연 발표가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안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준비를 마쳤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1인치 창립자 10년 내 CEX가 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면 토큰 2049 거래소들이 점차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 프론트엔드로 전환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여러분들 CEX하고 DX하고 차이 아시죠? 중앙화와 탈중앙화의 차이인데, 탈중앙화가 마냥 좋냐라고 봤을 때는 나중에 되면 이거 이제 탈세 의혹도 생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보안 문제, 만약에 털렸을 때 그런 책임 전가나 이런 거는 고스란히 본인이 해야 되는 이런 절차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물론 덱스를 쓰면은 수수료가 좀 적게 먹는다라는 장점이 대체적으로 있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저도 CEX가 사라지면 좋겠죠. 근데 10년 너무 먼 미래 가지고 사실은 지금 왈가왈부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어저께 아시죠? 어저께 아마 텔레그램 열심히 제 거 보고 따라하신 분들은 다 2만원, 2만원이 아니라 다 한 6, 7만원씩은 다 벌었을 거예요. 어저께 재밌는 일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면 잠시만요.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 텔레그램 방에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요거에서 깔짝하고 이렇게 받은 거 더블 제로거든요. 이 더블 제로에 대한 퀴즈 뭐 정답 올려놓은 게 있는데,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런 거 많이 올려요. 그래서 리서치 6월 24일에 개설하고 지금 이제 3개월 조금 지났는데 300명 좀 넘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 제가 이제 들어오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 더블 제로 같은 거 있죠. 저는 1,590원에 매도해서 79,500원 챙겼어요. 다른 분들 이렇게 챙겼는데 지금 더블 제로 박살났습니다. 뭐 900원, 좀 700원에서 반등해서 900원 정도 됐는데, 어쨌든 지금 코인 시장의 내용들 한번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12만 달러를 다시 돌파를 했고, 그리고 이더리움이 4,490달러, 솔라나가 232달러. 그 외에도 좀 다양한 움직임들, 도지코인이 5.6% 상승을 했고, 트론이 0.3%, 그다음 카르다노가 지금 3.1%, 빠른 속도로 좀 따라오고 있는 듯한 그 느낌. 격차 많이 줄었죠, 트론 카르다노. 솔라나하고 지금 BNB의 차이는 여전히 좀 벌어져 있는 상태다. 뭐 이런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쭉 내려보면 파이 네트워크가 지금 몇 위에 있습니까? 51위에 있죠. 0.2666달러. 뭔가 다른 코인들은 이 불장의 움직임들을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 이상하게 파이 네트워크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걸 봤을 때 알트의 불장이 오더라도 소폭의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지만, 그 외적으로 알트코인 따라서 나도 상승할래, 이거는 소폭 상승 정도만 하지 대폭 상승이 된다, 이거는 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하네요. 일단 이런 부분. 다음 보면은 지금 파이네트워크 거래 통계에서 나오는데 0.2668달러 돼 있죠. 그래서 왔다 갔다 뭔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대는 조금 그렇게 좋은 가격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갑 분포를 한번 볼 건데 1620만 21만 전날 지갑에서 1621만 182 123에서 182로 조금 한 60 조금 안 되게 늘어났다라는 거 볼 수 있고, 고래 22 그리고 9985 374 여기까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369에서 374로 오히려 좀 늘어났다라는 거 돌고래 볼 수 있고, 참치가 6846에서 6866으로 좀 늘어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232 847 292에서 847로 늘어났고, 105만 6748에서 105만 9225가 됐으니까 늘어났고, 전체적으로 이제 좀 지갑에 두터움이 느껴지고 늘어났다라는 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모순된 절차가 있긴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락업 해제에 관련한 부분인데, 락업 해제가 이렇게 많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한 물량이 그것 때문에 늘어나는 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월별 언락 데이터인데요. 언락 데이터가 어쨌든 1억 지금 2,800만 개 남아있어요. 1억 한 3천여만 개 남아있는데 이 물량들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겠냐,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한 지점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월별 마이그레이션 통계도 만만치 않게 좀 많아질 것이라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KYC 이후에 마이그레이션이 돼서 전환이 된 경우는 좀 거의 없다라는 게 사실상 좀 아쉽게 보이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18,267개 마이그레이션이 10월 2일에 됐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파이네트워크 430.5만 팔로, 다시 팔로우는 약간 늘어난 듯한 이런 느낌이 들면서도 좀 줄었죠. 그리고 뭐 니콜라스 코칼리스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다음 보면 지금 소셜미디어 관찰을 바탕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BNB, 후오비, RWA 등과 같은 전통적인 암호화폐 애호가와 셀프 미디어 사용자도 이제 파이 홍보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다 해가지고 뭔가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홍보들이 조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메인은 거의 뭐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파이에 대한 것도 인기가 좀 많아지려고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이 파이의 뭔가의 기술력, 실질적인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은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 댄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인가 덴쿤, 그다음에 이제 팩트라였나요? 팩트라가 어디 거죠? 아마 팩트라도 이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의 그냥 빌드업 업그레이드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파이 네트워크는 사실 좀 그런 게 아직 없어요. 뭔가 메인넷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메인넷 움직임도 좀 부족해 보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은 불장의 편승에서 같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이런 기대감들. 비트코인의 역사적인 상승 하락 범위, 그리고 빨간 원이 대폭발 직전의 마지막 지루한 구간. 역사적으로 이 구간이 끝나면 항상 미친 듯한 폭등이 나왔고, 4년간의 지루한 기다림, 3개월 만에 폭발적인 상승으로 보상받을 시간. 우리는 3개월을 위해 4년을 기다렸고, 차트는 모든 걸 말해준다. 대폭등 직전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모으는 구간이다. 중요한 것 바로 리버의 시즌 3 에어드랍이다 해서, 다이나믹 전환 기능 덕분에 지루한 장에서는 포인트를 최대한 모으다가 이 차트처럼 진짜 불장이 시작됐을 때 가장 유리한 시점에 리버로 바꾸면 된다. 수익을 극대화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바로 이 지점에 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언제 튀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과연 이런 움직임들이 언제쯤부터 우리한테 좀 두드러지게 보여줄까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알트코인들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행보가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알트 시즌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거에 따라 원래는 좀 코인 시장이 많이 움직여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파이 네트워크를 포함해서 말이죠. 님들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건가요? 휴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전쟁이라는 게 일어날 리 없다고 못 받고 지내왔었지만, 국제 정세상 봤을 때 언제 전쟁이 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시국이다. 뭐 이렇게 말한다면 말할 수 있겠지만, 뭐 전쟁에 대한 걱정보다는 일단은 파이코인 어떻게 될지 이런 걱정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에 여러분들 그거 있죠.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 코인이 떨어져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은 없어요. 음. 근데 지금 전쟁이 난다고 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전 사실 그것도 딱히 생각이 나진 않는다 라는 또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anyway 그렇다라는 거고, 코알라의 주장 비트가 없어진다.
내 생각에는 코알라가 더 빨리 없어진다. 거래소가 없어진다. 내 생각에는 코알라가 더 빨리 없어진다. GCV 파이 개당 4억이다. 내 생각에는 50년 뒤에도 1000만 원이 넘으면 네가 이겼다. 파이는 점진적 단계적 우상향을 기대하는 것이지 GCV 4억? 지랄해도 아주 개지랄합니다. 맨날 기사 하나 보면 흥분된단다. 뭐가 어찌 흥분되면 뭐 어찌 되는데 짖는 새끼도 아니고 맨날 흥분 타령이고. 그래서 파이 얼마? 지랄을 해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나이 드신 분들 제발 정신 좀 차리소. 아, 이건 나중에 컨텐츠로 따로 다뤄야겠다. 재밌네요. 여전히 재밌게 방송하시는구나. 파이노드 35만 시대 하루라도 빨리 참여하셔야죠. 파파에서 많은 분들이 노드를 끄신다고 합니다. 희한하죠. 20만 대에서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었네요. 35만 대. 뭐 그 중에 걸러지는 불법 노드들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관리하는 노드컴 중에 꾸진 노트북 하나와 당근에서 11만원 주고 산 미니 PC가 있다. 4코어 4스레드. 1년 정도 지났는데 5, 6점 나오고 있다. 상승폭도 작으면 맥스 점수도 작을 거다. 허나 전기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다. 미니 PC 44 구매 단가 15만원 미만. 전기세 한 달 만원도 안 든다. 6점만 되어도 레퍼럴 24명을 등록시킨 효과를 얻는다. 숫자가 말해준다. 전 세계적으로 늘어났다. 파파에서 극히 일부분이 거짓말이거나 제 바람은 대한민국 노드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져서 대한민국의 파이 포인트를 더 많이 보유하는 거다. 이게 하면 뭐합니까? 다 열심히 모아서 던지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파이코인의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이제는 파이만의 호재가 나와야 돼요. 지금 알트장이 불장이다, 뭐가 간다, 뭐가 한다, 움직인다 해가지고 얘가 제대로 올라가 주지 않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또 아쉬운 마음이 드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코인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